네, 저는 대구의 미술사 연구자 이인숙이라고 합니다. 지금 경북대학교 미술학과에 강사로 있습니다. 먼저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평창군, 공평면, 그리고 차강 박지정 선양의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런 정말 고명하신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저도 한 자리 끼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차강 박기정 선생의 난초 그림입니다. 제가 차강 선생 이름을 처음 들은 것은 저희 은사님이 잘 아시는 유홍준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유홍준 교수님께서 이제 그 한국미술사 연구사시지만 민비력 같은 데도 관계하셨고 또 서화 관계에 뭐라고 할까요? 평론도 좀 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주에 유명하신 그 난초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 난초 그림에 대한 평론을 한 번 쓰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그것도 읽었는데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읽을 때 거기에서 무의당 선생의 스승이 차강이다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차강 박기정의 이름을 한 10몇 년 전에 처음 들었었고요. 이번에 참 오거나이징 하신 강 선생님께서 의뢰하셔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저는 대구에서 지역하단, 지역성악의 대구는 사분자가 굉장히 센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서예와 사분자 관련해서 연구를 한 10여 년 하면서 지역 작가를 한 20여 명 다 최초의 논문을 제가 쓰게 됐는데 아무도 지역에서 그런 작업을 이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면서 참 첫째는 지역 작가를 연구한다는 것이 이 연구자 선생님들 계시지만 제일 연구자들한테 난관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장벽은 첫째는 자료입니다. 특히 지역 중앙화단의 작가들은 신문 기사도 있고 또 무슨 공모전에 도록들도 있고 이렇게 한데, 지역 작가의 경우에는 정말 그 동네 표구사 안 가면 작품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럴 정도로 이 자료 확보의 첫 번째 절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작은 연구를 하면서도 많은 분들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그 진복규 선생님께서 이쪽에 선행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자료를 흔쾌히 복제해 주셨고, 또 정현성 회장님께도 자료를 보내주셨고, 또 류혜식 관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아카이브가 없었더라면 이 연구가 저는 불가능했었을 것이고, 그리고 김선영 실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차강 선생의 어떤 작가상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 PPT보다 자료집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죄송하지만 자료집을 좀 도와주십시오. 머리말에는 차강 박기정 선생이 지역의 유수한 작가로서 이렇게 떠오르게 된 데는 누군가가 이분을 조명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지역 미술사의 불을 지킨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제가 자료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제일 많이 언급되시는 분이 정화 유용택,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못 배워서 참 아쉽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차강 박기정을 지역 신문회라든지 또 이 전시회라든지 통해 조명을 많이 하셨고, 이 지역의 미술가를 조명하는 데는 여러 초석을 놓는 분이 여러 계기가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화랑 주인이셨어요. 대구에는 그 석재 서명호라는 1920년대, 30년대에 활동하신 사분자 화가입니다. 물론 서예 가시고요. 그리고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작품을 처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거래하시던 딜러죠, 말하자면. 옛날에는 낙가마라는 말도 있고 표구사라는 말도 있고 화랑이라는 말도 있는데, 지금 말로 하면 딜러인데, 취급을 많이 하시던 그분이 이제 석재 서명호 선생이 정말 대단한 그 작가적 위상 작품 있다라고 해서 그분이 이렇게
거래를 하시는 가운데 좋은 작품을 본인이 모으셨어요. 모으시고 이제 꾸준히 그런 그 수요자들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이 지역 작가 이런 훌륭한 작가가 있다는 거를 나름 교육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제 인지를 시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구에서는 속재 서병호 전시회가 2017년도에 대구 미술관에서 대대적인 회고전이라고 할까요? 작품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왕 선생님도 오셨댔는데 그런 그 지역에서 어떤 지역 미술가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것은 여러 경로가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작품을 직접 만지셨던 화랑 주인이셨고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들을 살펴본 결과는 그 유용태 선생이라는 고미술 애호가입니다. 소장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분께서 이 언론에 나가서 물론 일단 다른 직업이 경찰 공무원이셨던 걸로 나오는데 다른 직업이 있으셨지만 여가생활, 취미생활로서 지역의 고미술을 사랑하고 아끼고 이렇게 모으시고 하시다 보니까 그 중에서 아까 강 선생님도 강원도 지역의 수많은 그 서예가 민화 또는 산수화를 정말 좋은 자료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작가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유영태 선생님께서 제일 첫 손에 꼽은 분이 바로 이 자강 박기정 선생이에요. 그래서 여러 이제 지금 오늘날 회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선양회까지 만들어지고 할 정도로 한 이제 그런 지역 작가를 처음 알아본 것이 이 고미술 애호가였다라는 게 저는 참 감명 깊었습니다. 강원도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박기정의 난초 그림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찾아보니까 이 초기작이 어떻게 지금 박기정에 대해서는 생애라든지 이런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작가의 길로 들어섰는지 초기 작품 어땠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기만의 어떤 작품 세계를 이루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가려면 초기작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난초 그림에서는 초기작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것 중에서는 제일 그 이런 식의 작품, 그것도 일단 연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 작품이 이제 이 대나무였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여기 보시면 19살 때 작품입니다. 10대죠, 10대. 10대에 이 작품은 굉장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지금 이제 피트가 맞나요? 예.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흐려 보여가지고요. 그래서 풍죽을 이제 대나무 그림은 보통은 이제 내리다지라고 하는 종축에 그리는데 횡축이라는 가로다지에 그렸다는 것도 굉장히 좀 참신한 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19살에 이런 그 대죽이라는 것도 당시에 사실은 조선시대 때 이런 작품보다는 이제 종축에 작품들이 많은데 좀 특이한 식의 그 대죽이고요. 또 입체감이 있는 작품이고요. 또 그래서 또 화재를 쓴 것도 집은 가시강제 우실한 새 개사 중명호 11일이니까 9월 9일인 거죠. 음력으로 그날 하신 작품인데 화재를 쓴 것이라든지 이런 작품을 한 것이라든지 이 작품을 보면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나서 10대 이 정도 그릴 수 있었으면 이미 화가 칭호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초기작에서 이제 난초 그림 초기작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이걸로 볼 때 10대 때부터 굉장히 그 연찬이라고 할까요? 수련이 뛰어나신 분이었다. 많은 공부를 했다. 이제 스승 사제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정도로 이 그림이라는 거는 이 서예는 서당에서 배운 서예를 글씨를 가지고 본인이 이제 독학을 열심히 노력해서 오늘 경지라든가 이런 그런 경로가 있는데 그림은 또 다르거든요. 최소한 체험이 있어야 그림에 붓질을 할 수가 있고 한데 이런 걸 어디서 배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렇게 해서 10대 이미 작가라고 할 만한 반열의 작품을 남겼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30대 초의 작품입니다. 30대 초에 이런 그래서 어디서 도대체 아까 소남 이희수 선생이 이제 삼척 쪽으로 자리 잡고 이 강원도 전체에 어떤 그림에 대한 이 선구자가 일단 나타났다고 봐야 되겠죠. 정식 민화 말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소남 선생하고 차강 선생하고의 이런 그런 연관관계는 아직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찾아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32세대 작품을 보면 이게 지금 열폭인데요. 돌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굉장히 크고 사근자는 조그맣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에 이제 화제가 지금 좀 작지만 제가 풀어본 화제가 30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열폭인데요. 열폭에 어디서 누구를 배웠다라고 재화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몽룡, 신위, 이하응, 또 중국 화보, 십죽지 화보라는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김정희, 소식 이런 사문자화의 역대 대가들 이름을 다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재화를 쓸 때 나는 이렇게 고전을 숭상합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투식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이 직접 배우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러 자료를 어떤 기회를 통해서 보시긴 하셨겠지만 특정하게 이 스승은 없다. 많은 스승이 있다는 건 스승이 없다는 거하고 약간 비슷한데 자득의 경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년에 이루는 괴석하고 난초를 같이 그리는 둘이 어울려지는 그림들이 있는데 초기부터 난초 그림은 이제 돌 그림하고 돌과 같이 하는 물론 성난의 정통은 이제 난초 그림이 대형의 화폭에 그려지면서 석파 이황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런 성난 작품을 하시면서 연도별로 보시면은 이 서예나 여기 아까 붙잡고 계시는 선생님도 계시다 김정희 선생님 붙잡고 계시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 서예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성희 선생님이시죠? 죄송합니다. 이 서예 모필 붓을 잡고 서예나 사문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요즘은 무슨 원데이 클래스 해가지고 하루 만에 뭔가 작품을 완성해서 집에 가져가는 이런 해석이 있긴 합니다만은 서예나 사문자는 정말 너무나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성숙되는 과정이 참 긴데요. 이제 그 과정을 한번 보자면 아주 초기작에서부터 난초 그림이 성난이라는 석파 이황 이후에 난초 그림의 정통 줄이라고 할까요? 그쪽을 따라간 걸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30대 때는 아까 열폭 보셨던 그거예요. 여기에 나왔던 이 작품입니다. 여기 중에 한 폭입니다. 그래서 그 한 폭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다양한 돌을 난초는 원래부터 사문자로 조선시대부터 이제 난법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석법을 어떻게 조화시켜서 자신만의 성난 화풍을 이루는가 이게 이제 본인의 난초 그림에 있어서 어떤 지향점이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돌을 크게 그리다가 그 다음에 요거는 돌도 그렇고 난초도 그렇고 굉장히 소략합니다. 아주 간필로 하시다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돌이 굉장히 위태롭죠. 아주 위험스러운 그런 괴석하고 난초도 막 뻗어내다가 그 다음에 요런 65세경의 열폭 중에 마지막 폭인데요. 이런 정도에 오르면 이제 난이 돌을 제압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돌이 난을 너무 압도해서도 안 되는 이제 수평적인 성난 괴석을 중립을 하면서도 이제 그런 경지라고 할까요? 이제 난도 활기차고 돌도 괴상하고 그래도 같이 잘 어울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신 것 같고요. 그게 요 열폭 중에서 방금 65세 때 요 마지막 폭입니다. 이걸 보시면 보통 성난도에서 돌을 이렇게까지 괴석으로 괴상한 돌로 아주 특징적으로 그리는 성난도가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괴석을 통해서 자신의 난초 그림의 정통을 받으면서 괴석을 통해서 난초 그림의 어떤 새로운 근대적인 볼거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돌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석수만년의 장수를 상징하는 길상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같이 보태어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차강난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괴석과 난초가 사실 괴석이라는 게 난초를 압도하기가 참 쉽거든요. 모양 자체가 괴상하기 때문에 눈길을 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괴석한테 압도되지 않는 난초의 기세 기운을 가지기란 이 그림 속에서 표현하기라는 것도 좀 쉬운 경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화를 이룬 것이 만년에 박기정 선생이 이룬 자신만의 난초 화풍의 세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성난을 하고 박기정 선생의 성난하고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이화응의 성난이고 그 다음에 그 몽인정학교라고 1910년대까지 활동하셨던 유명한 괴석으로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그 괴석 그림이고 그 다음에는 이화응의 난초 그림을 이어서 근대기에 거의 뭐 난초 그림의 그 원형이 되었던 김홍원의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까 나왔던 그 회관 김규진, 소남 이희수의 외삼촌이자 스승이 되는 그 김규진의 성난이고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아까 보셨던 요 그림 중에서 요 아홉째 폭입니다. 요 폭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 죄송합니다. 들어갔네요. 이걸 보시면 괴석은 가장 괴석답게 기괴하게 볼거리가 있으면서도 난초도 거기에 제약되지 않는 그런 건데 그 필력이 얼마나 이제 좋으셨던가. 난초 사문자는 사실 필력 싸움인데 물론 구도도 있고 목색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조형적 요소들이 있지만은 필력 싸움인데 그런 필력에 있어서 저는 제일 인상적인 것이 요 폭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동그란 폭, 요 동그란 필력 보이시나요? 네. 예, 난초가 동그래요. 이건 웬만한 그 난초 붙잡아 보신 분 아시겠지만 자신감이나 필력이 없으면 동그란만 2% 저렇게 못 그립니다. 휘어지는 정도까지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시면 여기 대원군에 여기 거의 동그란 거 보이시죠? 예, 그래서 필력이 진짜 대단한 그런 작가다. 물론 이제 서예도 선생님 발표해 주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괴석을 가장 괴석답게 그리면서 난초의 필력도 괴석의 어떤 기괴함에 지지 않는 그런 방식까지 가셨던 어울리는 괴석난을 하셨던 것이 박기정 선생의 난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까 앞에 나왔던 것들의 전체 폭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기정 괴석들이 얼마나 버라이어티한가, 다양한 볼거리를 이제 그 수요자, 관람자에게 제공하는가 이런 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에서 이건 아까 대원군 그 난초였는데 요것이고요. 물론 요거에 대한 자세한 도상적 분석이라든가 비교는 저희 그 자료집에 살짝 길게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혹시나 이미지 좀 익히시면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아주시면 이제 조금 더 저희 말보다는 약간 논리적인 설명이 자료집에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요렇게 이거는 지금 괴석이 중심인 그림이고 사문자가 들러리고 근데 박기정 선생은 괴석이 들러리가 아니고 그렇다고 사문자 난초가 괴석을 제압하지도 않고 이제 그런 쪽의 작품을 하신 거죠. 마지막이었네요. 자, 그러면 저는 박 선생님 올라오셨기 때문에 내준말만 잠시 보겠습니다. 내준말이 지금 네, 41쪽에 있습니다. 내준말을 사실 조금 빨리 읽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박기정 선생은 많은 서예 작품을 남긴 서예가, 첫째 서예가시죠. 서예가시고 또 그림으로는 매낭국죽뿐만 아니라 괴석 그리고 또 뭐 소나무라든지 뭐 파초라든지 아까 파초 그림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군좌 화목을 크게 봤을 때 사문자류, 뭐 괴석만 단독으로 그린 작품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잘 그린 무엇보다 다재다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김정희, 이화응, 김웅원, 민영희 등이 사실은 난화 전문화, 문난화가라고 흔히 말하는데 난화를 전문으로 했던 그런 앞시대 흐름이 있었고 또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서명호, 김규진, 김진우 등이 다 죽화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박기정 선생은 난초, 매화, 대나무 중에 어느 하나를 대표로 꼽기 어려울 정도로 사문자에 고루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재다능하신 사문자화가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을 박기정 난화의 특징은 괴석을 난초와 결합시킨 괴석라는 점 그리고
그 괴석란이 병풍화, 무엇보다 다 병풍인 거 다 보셨죠? 병풍이 많다는 점, 이걸 특징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박기정은 이항에서부터 시작돼서 김응원으로 이어진 성난의 주류적 흐름을 계승하면서 바위를 더욱 깊이 묘묘한 괴석으로 그려서 난화의 조형성을 확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에는 조선 말기부터 1910년대까지 활동한 정학교의 영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학교가 하나의 장르로 개척한 괴석화는 사군자류 회화의 영역을 결론적으로 넓혔습니다. 그리고 많은 화가들이 그 석법의 영감을 이 정학교의 괴석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난화에 그려진 바위나 절벽 표현이 원래부터 평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정학교의 괴석화는 성난의 바위 표현을 더욱 활기차게 했습니다. 그래서 괴석은 이화응, 김응원의 만년 성난에도 괴석난이라고 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일부 많지는 않습니다. 나타나지만 괴석을 가장 적극적으로 난화에 도입한 화가가 바로 박기정입니다. 그래서 박기정의 성난은 난초를 주인공으로 삼은 난화임은 분명하지만 괴석의 추상성을 유지하면서 바위가 가장 괴석답게 그려진 괴석난입니다. 그 다음에 박기정의 괴석난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매체는 병풍입니다. 보통 10폭 이상의 대형 병풍이 많고요. 10폭 이상이면 다 대형으로 치는데요. 남병풍을 비롯해서 박기정의 사군자 병풍은 남성의 거주 공간인 사랑방에 주로 설치되는 일종의 실내 장식물입니다. 그래서 사군자는 모든 가치, 사군자화라는 장르 자체는 모든 가치의 최종 근거를 자연에서 찾았던 옛사람들이 가까이 접하는 식물에서 어떤 도덕적 영감, 군자성을 받았던 대표적 식물이고 사군자 병풍은 내낭국죽의 생태적 특징을 군자로 의인화하며 수신의 가치를 상기시키는 일종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병풍은 감상과 장식을 겸하는 것이고 근대기의 사군자 병풍은 그것이 놓인 곳, 보통 사랑방이겠죠. 그것이 군자의 공간임을 표상하는 실내 장식물이자 그 앞에 앉은 사람을 빛내주는 일종의 문화적인 미세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박기정이 병풍화를 다작한 것은 그가 활동한 강원도 지역에 사군자가 상징하는 군자성을 지향하는 문화적인 어떤 분위기,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 또 그만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은 여기에 생의 의미를 걸고 몰두하는 작가, 첫째는 작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를 지지하는 애호층이 있어야만 이어지는 분야입니다. 이게 생필품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박기정의 예술을 지지한 그런 병풍화의 수요자가 강원도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박기정이 그 멀고 먼 서해 사군자의 자기 완성의 길을 지속해서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군자화라는 것은 문자향과 석권기의 미술입니다. 서예의 힘에서 나온 붓질과 먹색, 이건 곧 필법과 무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자체의 표현성을 통해서 작가 고유의 어떤 조형적 개성, 남들과 차별되는 것이 발현되므로 그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것, 사군자화나 서예를 보고 그것의 필법과 무법이 아름답다라고 이해하기란 이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요. 필목미의 예술인 사군자를 감상하는 일은 그 매개 변수, 그건 뭐 무슨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쁜 꽃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매개 변수가 최소치인 것, 그만큼 이게 이 요약된 것, 축약된 것이기 때문에 인데다가 또 매우 직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것이어서 이 지필목이라는 매체, 여기에 더한다면 한학이라는 어떤 교양도 있어야 되겠죠. 한 고도의 이해가 있어야만 향수가 가능한 그런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뒷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런 사군자화가 한국 미술사에서 가장 폭넓게 수용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20세기입니다. 그래서 20세기를 통해서 사군자화가 창작층이나 또 박기정의 병풍화를 사랑방에다 쳐놓았던 그런 수용층 모두에게 가치 있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게 강원도 지역에서 유행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런 현상은 이 장르 자체가 지니는 그런 고도로
정말 참 이 어렵다는 그런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이건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서화 애호 풍조가 이게 저변화된 것과 함께 그런 현상의 밑바탕에는 사군자화의 전문화, 상품화가 수반되었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더 깊은 바닥에는 조선조 500년 동안 축적된 어떤 문화 힘이 있었기 때문에 20세기에 사군자화가 작가층이나 수용층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향수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사군자화는 지금 일부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문화적인 어떤 지체의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것, 20세기가 정말 참 어떤 시대입니까? 새로운 것, 힘센 것을 따라갔던 그런 구화주의적인 미술 환경, 또 서구 근대의 미술 개념에서 벗어나 이미지를 통해서 환기되는 뜻, 우의라고 했었죠. 를 중요하게 여겼던 이 동아시아 사회에서 사군자화 장르가 지닌 고유한 성격에 대한 이해가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기 사군자화의 양식과 예술성과 미학 이런 건 사실 그 다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이 있고 난 후에야 제대로 연구될 수 있다. 관점에서 새롭게 연구되고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재인식, 인식의 전환, 그 스스로의 타자화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노력, 이런 자리도 그 자리의 노력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것이 바로 전통을 위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